안녕하세요. 신윤희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주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B 아닙니다. 제일 흔하고 어쩌면 쉬운 방법은 데이터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제 친구, 동료들도 그랬듯이 데이터 쪽 커리어를 결심한 이후에는 모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야. 난 무조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구직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마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패배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현재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데이터 엔지니어의 대우가 더 좋은 경우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학교를 졸업할 즈음만 해도 데이터 엔지니어로 취직을 성공하는 경우에는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버즈워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모든 데이터 직군들은 하찮게 보이기도 했어요. 오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오퍼를 받지 못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로서도 오퍼를 받지 못했어요. 졸업은 얼마 남지 않았죠? 아니면 졸업을 이미 했거나 우린 패배자인가요? 더 이상 우리 따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꿈을 가져선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차선책을 선택해야죠.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접근이 쉽고 또한 멀리 봤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뭘까요? 바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든 입사는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입사 과정이 정형화된 수능 같은 시험을 통해서 점수에 맞춰서 딱딱 1등부터 200등까지 입사. 이렇게 정해지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고용당하는 입장에서도 결과에 대한 이해와 승복이 쉬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코딩 테스트라든지 기술력 테스트를 거치긴 하지만 그 코딩 테스트 자체가 사실 암기, 연습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에 실무적인 면은 크게 평가가 불가능할 뿐더러 면접 대부분의 결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회사는 이 친구의 말만 듣고 이 친구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큰 돈을 투자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뽑을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적 책임 및 중요도 그리고 회사 측의 투자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쪽이 좀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뷰에서의 기대치도 비교적 애널리스트 쪽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즉 입사 문턱이 조금 더 낮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입사를 하시고 이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업무를 본인이 맡은 업무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서 프로젝트 플랜을 짜서 진행을 하시고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면 매니저 입장에선 이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를 하고 있음이 증명이 된 이 친구를 승진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기회를 노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연봉을 받지도 않는데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회사 입장에선 오히려 게이드가 아닙니까? 이거 완전 손해인데요? 아니죠. 회사 입장에선 이 친구가 능력이 있음이 증명이 되었고 그냥 생판 모르는 외부 사람을 말로 진행하는 인터뷰만 믿고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이미 업무 성과를 통해 능력이 증명된 인재에게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의 차이인데 이걸 안 해요? 어휴. 만약 회사가 이걸 안 한다고 쳐요.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그럴듯한 프로젝트가 하나 생겨버렸거든요. 심지어 돈을 받는 중에요. 이력서에서의 무게감의 차이가 달라져요. MSBA 과정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이라든지 학교 과정 중에 했던 프로젝트 A를 이력서에 넣는 거랑 회사 B를 다니면서 진행한 실제로 한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실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력서에 넣는 거랑 이 둘의 무게감은 실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를 토대로 우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의 포지션으로 이직을 하면 됩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직을 할 때 보통 20%에서 25% 이상의 연봉을 인상을 받으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커리어 초반에는 이직을 평균 2년마다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농담처럼 미국에서 한 2년 정도마다 이직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능력에 문제 있는 하고까지 농담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린 이거를 기회로 여겨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회사의 문을 두들겨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기술력,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기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선 제가 추천드렸던 기본 서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정말 인터넷 강의가 잘 나와 있어요. 콜세라라든지 유데미라든지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기초 스킬을 탄탄히 다져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학부 혹은 대학원을 곧 졸업하는데 아니면 이미 졸업을 했는데 꿈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blessing in disguise로 한 템포 쉬어가면서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웅크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감 잃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합시다. 화이팅!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찾아본 추천 강의들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화이팅! 안녕!